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공 질문으로 승부하라의 저자 오정환 리더십 아카데미 오정환 대표의 자리 모시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특별한 질문법 배워보겠습니다. 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정환 대표님께서 내놓은 첫 번째 책, 그것도 질문에 관한 것이었죠? 예. 어떤 책이었습니까? 예, 영업 질문으로 승부하라라는 책인데요. 예. 저는 본래 이제 그 유니베라라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남양 알로에 네, 그렇죠. 예. 이제 주로 30대에서 50대 가정주부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커지고 또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준도 올라가는데 예. 주먹구구시로 영업을 하면 안 되겠다. 또 연거 위주의 판매를 하고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를 제가 느껴서 그런 그 주부 사원들한테 꼭 필요한 책을 쓴 게 바로 영업 질문으로 승부하라 그런 책입니다. 예. 그 책이 사실은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예. 이번 책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먼저 책보다는 조금 좀 덜 나간다고는 하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예. 그래도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제 책을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현재 이제 유니베라 수지 대리점인가요? 예, 그렇죠. 거기 이제 대리점 대표로 계시면서 그 배우셨던 어떤 영업의 이제 노하우들이 그 책에 녹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오정환 리더십 아카데미를 하시면서 또 쌓아온 지금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성공 질문으로 승부하라. 이 책은 어떤 계기로 집필하시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책을 냈을 때 그 제 1장이 질문으로 운명을 개척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자들이나 뭐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께서 야,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좀 책을 한 권 더 냈으면 좋겠다. 또 마침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내도 굳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질문을 많이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책을 내게 됐죠. 그렇군요. 이제 전작도 그렇고 지금 이번 책도 그렇고요. 다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에 천착하게 된 어떤 특별한 까닭이 있습니까? 그 제가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뭐 영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 또는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수준 있는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의 인생은 수준 있게 되고 훌륭한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훌륭하게 되더라. 그래서 야, 이게 질문이 인생에서 참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질문이 남에게 하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본인에게 하는 질문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 하나가 다른 사람의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깨우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바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은 우리가 궁금해서 그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의미의 질문하고 다른 질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것도 사실 질문 아닙니까? 그죠? 그런 질문도 있고. 근데 좀 다른 질문은 당신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질문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한 번쯤 생각을 하죠.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상대방은 내 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자신에게 하는 질문도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책 제목이 물론 그 질문으로 승부하라는 큰 틀이겠지만은 그 앞에 성공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성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일단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강의를 끝나고 박수를 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박수가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인생이 성공이 아니냐. 그분도 박원순 변호사님도 강의하면서 자기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일단 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런 게 바로 성공이 아닌가.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성공하면 되게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성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를 예. 들어서 돈이 많다, 부자가 됐다. 그 누구나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권력을 가졌다, 뭐 명예를 가졌다. 그런데 권력과 명예를 갖고 부를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예.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그 권력을 비판을 받고, 예? 부자가 됐지만은 그 쌓아온 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하고, 이거는 올바른 성공은 아니죠. 예. 절대 행복한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성공 질문으로 승부하라는 행복한 성공을 거두기 위한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우리가 이제 그러면 행복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책 속에서도 사실 이제 그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한 성공이다. 그럼 되게 성공은 뭔가를 이뤄낸 건데, 그게 행복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이루면 행복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되거든요. 행복의 조건을 제가 여러 그 책을 보고 또 심리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즐겁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있어야 행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듣고선 아침에 일어나면 왜 우리가 월요일 아침이나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은데 어느 날은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아파트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행복하다. 나는 너무 즐겁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거를 내가 자꾸 속으로 아니면 소리내서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걸 들으면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는 좀 아빠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 대표님께서는 이제 성공과 실패, 성공이 있으면 이제 되게 실패가 있거든요. 그렇죠. 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그 차이는 사실 질문에서도 많이 나온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왜 그런 차이가 질문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백전백승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향후 발걸음의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거 질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내 팔자는 왜 이래? 왜 나는 자꾸 꼬이는 것뿐이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을 벌일 생각을 못 하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이 실패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뭐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이 생각이 나겠죠. 질문을 통해서. 질문의 방식이 다르네요. 그렇죠.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은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결과가 긍정적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안 될까? 그 답은 당연히 안 되는 방법 뭐 10가지, 20가지 열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되는 조건만 있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실패. 그러니까 근데 질문하는 것 자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무슨 방법들이 떠오르겠죠. 내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 물어볼 수도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언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 아, 예. 그 일본 사람인데 혼다겐이라고 예.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예, 예.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예.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편지를 써서 만나자는데 대부분 만나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지금 내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뭐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요. 예. 그러면은 성공한 사업가, 돈 많이 번 부자가 나는 당신 같은 나이에 이런 책을 받고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 예. 그럼 혼다게는 그것대로 듣고 배운 대로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질문이 바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실패로도 이끌 수 있다. 예, 예, 아주 그러네요. 중요한 것이 예. 바로 질문입니다. 예. 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을 할 때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라는 질문이 무슨 좋은 질문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안 좋은 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나? 예. 왜 나는 공부를 안 했을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그러면은 되게는 부정적인 질문에 왜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기심, 질문, 궁금증 하면 다 왜거든요. 그러니까 왜를 빼고도 질문이 가능한가요? 긍정적인 질문에서 왜도 있죠. 그럼 예. 어떤 사물이나 뭐 발명, 발견 이런 거 할 때, 저게 왜 그럴까? 이래도 뭐 나비는 왜 저렇게 날아갈까? 뭐 그런 거 할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사업이나 무슨 다른 거를 할 때 왜자가 들어가는 질문들이 대부분 안 좋은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물론 그 질문의 내용이 이제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차이겠죠. 예, 그렇네요. 이 책에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책들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예. 물론 오 대표님께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중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속에 그 질문하는 방식을 소개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이 책 전체를 관통한 어떤 문제의식과도 좀 통해 있는 것 같아서 예. 첫 번째 질문이 세 개의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목표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겁니까, 그게?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업가가 될 것이고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정치가가 되고 뭐 바둑에 관심이 있으면 프로기사가 되는 거고 그죠? 박지성처럼 축구에 관심이 있으면 축구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그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이게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첫째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첫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운명을 그 책에서는 이제 운명을 바꾸는 질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내가 관심을 둔 그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내가 은행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질문을 할 때 내가 저 은행을 어떻게 털까? 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은 1년이나 2년 뒤에 은행 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은행의 은행장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은 뭐 10년 후도 20년 후 그 은행의 은행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어떤 질문, 의미가 강도가 되는 질문을 하느냐, 은행장이 되는 질문을 그런 차이가 바로 가치죠. 의미가 그렇네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의 차이죠. 마음속에 사소한 것 같지만 떠오르는 질문 또는 어떤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그렇죠. 다시 그다음에 느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내가 목표가 있고 어디에 관심을 이제 찾았는데 그러면 그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실행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앤서니 라빈슨 그 책에 의하면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 있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면은 내 운명이 바뀐다. 예,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실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에 큰 차이를 보는데 이 책에서도 어김없이 그런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종이에 써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예. 진짜 중요합니다. 아, 안 써놓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예,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저도 한 2004년도, 5년도부터 예. 제가 책 한 권을 써야 되겠다. 예.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책을 써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책 한 권을 쓰고 싶다. 막연하게. 그런데 그거를 적어놓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책 한 권, 그 이제 주제가 생각이 나고, 예. 주제가 생각이 나니까는 목차가 생각이 나고, 또 그 관련 책을 읽게 되고, 그냥 종이에 써놓고 자꾸 내가 눈으로 봐야 이 뇌에다 각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죠. 예. 내가 나는 책 한 권 쓴다. 예를 들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라는 거를 써놓으니까 책도 많이 읽게 되고 내가 다른 거를 이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목표로만 쭉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물론 써놓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써놓기만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써놓은 거를 내가 느끼고 각성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작업도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쓰시고 주변에도 공헌도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책 쓰겠다. 나는 그래서 2004년도, 5년도에 예. 내가 책을 한 권 쓴다. 내가 2009년도 정도에는 내가 오정환 그 당시에는 세일즈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예. 세일즈는 빼버렸는데 예, 예. 그런 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겠다. 이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곧 내가 이제 TV에도 나간다.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그게 그냥 예. 써놓고 차근차근 내가 그 수순을 밟아가니까는 예. 조금씩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보통 그런 책들 보면은 노력을 해서 하나의 성공을 이루고 나면은 다른 자잘그러한 그런 행운들은 따라서 붙는다. 예. 하나의 성공이 계속 더 좋은 성공을 계속 불러온다. 이렇게 제가 책을 쓰고 나니까 강의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강의 요청이 들어오니까 또 책이 더 잘 팔려. 예. 책 얘기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송국에서 불러주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맞습니다. 이어지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좋은 목표를 세고 그걸 이루면 좋은 일이 따라오는데,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실제 이제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그 사례가 있죠. 예, 여러 그 저자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떻게 종이에 쓰고 또 그걸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인지 종이에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해 앤드류 주시죠. 카네기라고 예.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부자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6가지 비결을 밝힌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첫 번째가 먼저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한다. 내가 얼마를 벌겠다는 걸 정확히 정한다. 그다음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뭐 10억을 번다면 어떻게 10억을 벌어야 될지를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돈을 언제까지 마감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내가 뭐 5년 후까지 10억을 벌겠다, 20억을 벌겠다, 마감 시간을 그걸 다 적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즉시 우리가 보면은 이 즉시가 중요합니다. 즉시. 내가 내년부터는 열심히 뭘 할 거야. 내가 다음 달부터는 뭔가 할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바로 지금 이 즉시 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고 앤드류 카네기는 이 4가지의 원칙을 종이 위에 적어 놓은 거예요. 종이 위에 적고 적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외친다는 큰 소리로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나 뭐 1번, 2번, 3번, 4번 외치고 그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외치고 이거를 저도 해봤더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서 아침마다 뭐 사장이니까 가장 일찍 출근을 하니까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예. 컴퓨터 키자마자 그게 딱 뜹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3번, 4번 읽으면은 이 밑에서부터 불기둥 같은 거 하나가 올라옵니다. 아, 그렇군요. 막 이렇게 예. 가슴이 설레이고 맞아, 나 이거 해야 돼. 나 오늘 이거 해야 돼. 뭐 그다음에 그런 불기둥이 올라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는 그 하루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게 되는 예,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냥 단순히 적어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잊어먹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외쳤다. 예. 누가? 앤드류 카네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네요. 네. 그 종이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행하고 또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사례가 있지만은 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그런 것과 연관된 책을 읽히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40% 정도가 그건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벽은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신이 있는데요. 해봐야 되죠, 본인이. 예. 예? 그렇게 뭔가를, 제가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발책 한두 권 읽는다고 자기 개발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사고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그런 책을 봤을 때 의심하고, 아, 이게 될까? 될까? 하는 사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누구한테 무슨 좋은 강의를 들었을 때,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받아들이는 수용력. 그래서, 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실천해야 이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지, 선입견을 가지고, 에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만이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분들은 이제 남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질문을 통해서 성공하는 그런 건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그 김성호 대표님 이제 사례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도 어떤 그 끈질긴 질문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이제 그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마산에서 아주 조그맣게 약국을 하나 경영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손님이 한번 보면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돌아갈 때 뒷모습을 보면서 그 3가지를 꼭 질문을 한답니다. 3가지 질문을 하는데 저 사람이 저 손님이 오늘 나한테 만족했을까? 만족했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저 사람이 다음에 또 올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저 사람이 다음에 올 때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올까? 이거를 늘 머릿속에 질문하면서 그 환자들, 고객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약국이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한 약국이 마산 시내에서 뭐 가장 큰 약국, 그래서 시골 변두리에 있던 약국이 뭐 마산역 근처까지 나가는 그 책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3가지 질문. 저 사람이 지금 오늘 나를 통해서 만족을 했는가? 저 사람이 다음에 또 올까? 올 때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 좀 데리고 오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하니까 약국이 잘 됐겠죠. 번창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끈질긴 질문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자세도 그런 과정에서 주도적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사례를 드셨어요. 어떤 그 따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변화를 시킨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다 자녀 키우시면서 굉장히 이제 고민 많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들으면은 아주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 내용인데, 아빠 그런 내용을 왜 책에다 썼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시험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했는지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시험을 뭐 수치화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하영이가 이번에 중간고사 평균 몇 점 나왔어?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자기는 살다 그런 점수는 처음 봤다는 거야. 예? 그래도 한 평균 한 70점 되는 받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말고사를 또 봤는데도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지 몰랐다.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점수는 전부 다 끌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도대체 몇 점을 받았는데 그러느냐 했더니 평균 뭐 60점 되라는 거예요. 60 몇 점이래.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그래도 공부 뭐 할 만큼 했고 네. 공부 못한다는 소리 못 들었고 우리 집사람도 그랬는데 아이가 평균 60점이라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시험을 못 본 거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그렇죠.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은 해결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야, 너 그걸 시험이라고 봤니? 이거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 너 그거 그렇죠. 시험이라고 봤느냐? 너 그렇게 공부해서 이 다음에 뭐 먹고 살래? 이거 보통 우리 엄마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질문이죠. 예. 너 누굴 닮아서 그래?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답이 안 많이 나오는 거죠. 질문을 해도 평균 1점도 안 올라가요. 예. 이미 평균 60점은 벌어진 사건이야. 예.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떻게 점수를 올릴 거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해낸 게 우리 딸아이한테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에 여름방학이 됐을 때 하영아 우리 같이 운동하자 저녁 때. 운동하면서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는 꿈이 없대요. 네? 예. 대부분 아이들이 꿈은 있는데 말하기 창피하니까.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운동을 아니 너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있잖아. 한번 꿈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기는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수의사도 되고 싶고 예. 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좋대요. 그래서 예. 뭐 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고 몇 가지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원래 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야 하영아 그러면은 너 대학교에 수의과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교수하라.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동물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다더니 예. 아빠 그런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 수의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2학기 때부터는 그 중간고사 보기 전에 같이 공부를 같이 많이 했어요. 같이 도서관에 가고 예. 요새 뭐 신문에 보면은 공부 잘하는 법들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오려서 주고 뭐 좋은 대학 가는 법 책들 사가 읽히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시험 볼 때마다 평균 한 10점씩 이렇게 올라가니 예. 기본 머리는 있었던 애 같아요. 예. 공부에는 방법을 모르던 거지. 딸 자랑하시네요. 예. 뭐 중간고사 때 10점 올라가고 기말고사 때 10점 올라가고 2학년 되니까 이제 평균 90점 이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얘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빠 예. 때문에 자기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공부 못했던 시절에 친했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거 상당히 기분이 좋대요. 그것도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해내냐에 따라 틀린 거죠. 예. 너 그거를 시험이라고 봤어? 뭐 먹고 살래? 그렇게 이게 아니라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냐? 그래서 꿈으로서 이제 동기부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그래 질문도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좋은 방식으로 좋은 질문을 해야 되네요. 좋은 질문을 많이. 그러면 해요. 이제 좋은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그 또 나쁜 질문은 뭔지 최근에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잘못돼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그렇죠. 나왔다. 최근 이제 우리가 이제 예. 그런 사례를 아주 충격적인 사례를 봤는데요. 그런 나쁜 질문은 이렇게 나쁜 결과를 낸다. 이런 건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긍정적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예. 이제 뭐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제가 신문을 쭉 봤더니 예. 이런 메모지가 발견이 됐대요. 어떤 메모면 최진실 방에서 나온 메모지인데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까? 이제 부정적인 질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질문도 되게 그런 거. 앞으로 희망이 없는데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이제 계속 안 좋은 결과들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대신에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예.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누가 견딜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또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 지금처럼 불경기에 누가 우리 물건을 팔아주겠냐? 예. 그러면 팔아주지 않을 이유들만 열거하니까 일하지 않죠. 예. 이런 사람들은 불경기에 어떤 방법으로 고객한테 접근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은 영업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공부하게 그렇죠. 되고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질문이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은 반드시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예. 긍정적인 결과를 하면은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렇네요. 감정 상태가 바뀝니다. 예.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바뀐다 하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기법이나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질문이 떠오를 때 그걸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이제 마틴 셀러그만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쓴 긍정 심리학에 예. 그런 좋은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할 때 당신 왜 그래? 왜 이거 실패했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변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변명할 때는 반박을 잘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할 때 그렇네요. 내 팔자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본인이 본인을 비난할 때는 대부분 반박을 안 하고 그렇죠. 수용을 해. 예, 수용을 한다면 맞습니다. 이럴 때 반박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 대표적인 오프라 윈프리 사례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뭐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아기를 낳아서 미혼모가 되고 또 젊었을 때는 뚱뚱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쟤는 어떻고 저떻고. 그럴 때 오프라 윈프리가 한 질문. 그게 뭐가 어때서? 바로 이거거든요. 맞아. 나는 뭐 성폭행도 당하고 미혼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얼굴도 까먹고 내가 뭘 하겠어. 이러면 반박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오프라 윈프리처럼 자신 있게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내가 잘못한 거냐? 내가 성폭행 당한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내가 얼굴이 검은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 이 본인이 본인한테 반박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 뭐 요즘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취업이 안 될 때 뭐 내가 좋은 대학도 못 나왔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은 계속 취업이 안 되는 이유들만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 반박하는 거 취업이 안 되는 것은 그 회사의 채용 담당자가 사람을 몰라봐서 그렇다.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내 기분이 그냥 좀 약간 좀 미쳐야 돼요. 그래야 즐겁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긍정의 엔진을 달고 그렇죠. 살아야 예.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그 당연히 생기죠. 예.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은 감정 상태가 바뀝니다. 예. 저는 뭐 제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부 사원 중에 한 분이 입금을 안 시키고 행방불명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죠. 너무나 잘해줬는데 제일 어떻게 안타까운 그 사람이 사고죠. 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 부정적인 질문. 그러면 자꾸 안 좋은 것만 그 사람이 원수가 되고 예.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괴로운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괴로운 거라면 그럴 경우에 질문을 살짝 바꿔봤죠. 그 사람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여기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나한테 벌어준 돈이 얼만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그 사람도 뭔가 뭐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 상태가 바뀝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예. 그냥 잠깐 그렇게만 하신 겁니까? 예. 저도 사람이라 예. 확 바뀌진 않는데 그렇게 바꾸려고 자꾸 노력을 예, 하니까 예. 이제 점차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습관. 다른 일에도 이제 그렇게 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예. 이제 우리가 주의 돌리기라고 있어요. 예. 되게 이제 그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나쁜 생각을 계속 꼬리를 모고 계속 나와요. 그때
주의와 관심을 돌리는 거죠. 나쁜 상황으로부터 고민을 할 때, 아, 지금은 내가 이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내가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생각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은 나쁜 생각이 들 때 고개를 흔들어 버려요. 아, 그 예.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연습하면 됩니다. 예.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예, 떠오를 때가 예, 있잖아요. 흔들어 버리면 아, 됩니다. 예, 예. 아, 예. 좋네요. 예. 예. 많은 이제 그 천재들 어렸을 때 질문하는 습관을 가졌다 이 책에서 이제 그 예. 소개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오정환 대표께서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정 속에서 우리 네. 아이들이 아까 이제 그 따님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 사실은 머리가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예. 어떻게 키워지느냐, 예. 그 잠재력을 보여주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질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한테도 이 부모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예. 아이들도 이제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와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 잘 근데, 들으라고 예, 그러죠.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유대인들은 그러면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고 와.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 아니라 질문 많이 하고 와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아침에. 그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질문 습관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뭐 유대인에 대한 뭐 노벨상 얼마 받고 뭐 미국의 부를 뭐 다양한 통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질문하면 좀 귀찮아하는 게 많죠. 이를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 하는 질문들은 엉뚱한 질문들이 많이 그렇죠. 하십니다. 예. 아, 난 몰라도 돼. 이런 보통 우리 어머니들 그래도요. 귀찮아, 몰라도 돼. 에, 그거는 이따 아빠 들어서 아빠한테 물어봐. 이렇게들 많이 해. 그러면 아이들이 5살, 6살, 7 그런 질문을 했다가 질문을 하니까 엄마가 화를 내네. 엄마가 귀찮아하네. 그러면 질문을 안 하는. 근데 그 나이 때 질문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질문들 많이 하는데 부모가 그 질문을 받아줄 때 귀찮아하거나, 예? 아니면 짜증을 낸다거나, 그 네가 알아서 뭐 나가 놀아. 뭐 이런 거. 아빠 들어오면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가 뭘 알아. 이런 하면은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질문은 귀찮은 거.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질문 안 하죠. 예. 그래서 저도 가끔 강의를 나가서 뭐 질문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질문들을 안 해요. 잘 안 하시죠.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질문 안 하는 습관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거죠. 예. 질문을 하려고 하면 왠지 헛짚을 것 같고 또 예, 실수할 것 같은 예, 이런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좀 예, 있거든요. 그런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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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그렇군요. 그냥 창피해. 저 사람은 저것도 몰라? 이렇게 내가 창피해. 근데 그런 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하는데도 좀 유도를 해야죠. 예, 예. 그렇게. 예. 이 책에 좀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귀찮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그런 질문이 더 창의적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예. 어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주고 대답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되게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4살, 5살, 6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이의 수준에 맞게 답변을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 엄마, 애는 어떻게 나오는 거? 나는 어디서 왔어? 이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5살짜리 앉혀놓고 뭐 임신이 어떻고 출산이 어떻고 이거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잘 대답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일단 비웃지 말아야 되겠다. 야, 너 예. 그것도 모르냐? 그걸 질문이라고 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질문을 했을 때 진지하게 받아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되게 아이들의 질문이라는 게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은 좀 하찮은 거, 엉뚱한 거, 웃기는 거가 막 뭐 저런 걸 다 물어보나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짜증내고 귀찮아하죠. 물론 이제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예. 그다음에 부모도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예. 경우에는 글쎄 나중에 가르쳐 줄게 이렇게 피한단 말이야. 그렇게 예. 즉답을 피하는 것보다도 그래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뭐 인터넷 한번 찾아볼까? 뭐 백과사전 한번 즉시. 그러니까 아이들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질문한 그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궁금한 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려면은 질문을 받자마자
그때 바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도 잘 모르는데 야, 아빠 들어오면 물어봐. 그러면 그때 되면 아빠한테 질문하고 아이가 잊어버리죠. 이미 호기심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렇네. 예, 그래서 뭐 세 가지. 예? 일단 눈높이에 맞춰서 답변해야 된다. 그다음에 좀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야 된다. 그다음에 질문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호기심을 키워주는 거다. 그러네요. 내가 질문을 답변할 능력이 안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볼까? 백과사전 한번 뒤져볼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볼까? 이렇게 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는 게 좋죠. 그렇네요. 예, 예.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막 함부로 뛰놀고 그러면 옆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애 기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기를 살리는데 예. 버릇없는 것은 기 살리고 질문의 기는 안 살려주는데 예. 이제 그 예. 반대로 질문의 기를 좀 예, 살려줘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참 재밌게 된 게 질문을 세상에 대해서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해라 그렇죠. 이런 예, 부분들이 예, 예, 있어서 예.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밖을 향한 질문만 생각했다가 좀 신선했는데요. 어떤가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잘하는 거 그런 어떤 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일단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예? 이 인생의 목표를 정해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 예. 아까 뭐 예. 첫 번째 앞에서 나왔었지만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종이에 써놓는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뭐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박지성처럼 뭐 유명한 축구 대표 선수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을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뭔데 장점이 무엇인가 단점이 예. 무엇인가 내가 타고난 재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게 좀 끈질기게 하라. 긍정적으로 하라. 예, 그런 거거든요. 전제가 이 책의 전제가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다예요. 모든 예. 질문에는 답이 있는데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으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 끈질기게 질문하면 예. 답은 나온다는 겁니까? 예.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못 찾는 거죠. 근데 물론 쉽게 답을 찾는 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금방 다 5가지 나오지 않아요? 비행기 네. 타고 간다, 버스 타고 간다, 걸어간다, 자전거 타고 그죠? 이런 건 답은 쉬워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뭐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답을 찾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죠.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꾸준히 끈질기게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자기를 점검하는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핸드폰 위에다가 핸드폰에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예. 최선을 다했는가예요. 거기 핸드폰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예. 늘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계속 반성하는 거죠. 그게 나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본인한테 할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핸드폰에 그렇게 항상 열어보는 네. 그곳에 네. 자기의 목표라든가 그 종이에 쓰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용.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제 핸드폰에. 해놓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예.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 기적도 일으킨다. 뭐 이런 말씀도 이제 책 속에서 하셨거든요. 예, 기적도 예. 일으키고 대박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대박이 터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우유 회사에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지금 바나나 우유가 나오는데 시장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예. 이거를 우리가 바나나 우유를 내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놔야 되느냐를 계속 고민하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나나는 본래 하얗지 않나? 우리가 보통 딸기 우유 하면은 색깔이 빨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나나 우유는 노랗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나 껍질이 노랗지 바나나 속은 하얗거든요. 거기에 누군가가 바나나는 본래 하얗지 않은가? 거기서부터 질문이 들어가니 그래 요즘 뭐 웰빙 하는데 색소 집어넣지 않고 순수하게 바나나만 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만들면 어떨까? 질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우유의
이거 방송에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우유의 이름이 바나나는 원래 하야타예요. 그 바나나 우유의 이름이 바나나는 원래 하야타. 그게 대박 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질문이 예. 바로 바나나는 본래 하얗지 않은가? 그 질문으로부터 대박 상품이 개발이 되는 예. 그런 경우는 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식물 건조기 만든 것도 보면은 다 질문. 그러니까 모든 발명, 발견 첫 발자국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예. 돈 버는 비결도 질문 속에 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예, 있네요. 예. 아, 그렇군요. 이제 맨 이 책의 뒷부분에는 질문을 책에게 하는, 책에게 질문하라. 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제 오정환 대표님의 그 개인적인 경험이 나오는데 녹색 정치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환경 분야에 생겨서 한 관계된 부분의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으셨다고요. 예.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서점을 갔는데 녹색 정치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우리 뭐 정치학에서는 뭐 유럽 정치 뭐 이런 각국별로 정치를 배우는데 그 책이 이상하게 이제는 호감이 갔다래나 책 제목만 보고 그 책을 봤는데 뭐 독일의 녹색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독일의 녹색당이 어떠고 나오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야 이거 앞으로는 환경이 좋아. 뭐 좀 이렇게 우습게 말하면 이거 환경이 돈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후로 한 1년 정도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환경 관련 책은 다 읽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몰라서 못 읽은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제 눈에 띄는 건 그게 한 1년 동안 한 100여 권 정도를 읽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환경에 일정 어떤 그 철학, 관이 생기더라고요. 이 환경을 보는 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항상 제가 아는 사람한테 책을 볼 때 이 책 저 책 뭐 중구난방으로 읽지 말고 좀 주제를 정해서 봐라. 주제별 책 읽기를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으면은 경제 관련 책 한 100권, 200권 봐라. 뭐 내가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주식에 관련 책 봐라.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부동산에 관련 책. 좀 다른 사람 물어보지만 말고 잠깐 물어보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는 거거든요. 잘못 판단하고 근데 내가 공부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도 함부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뭐 분야별로 주제별로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책을 보라고 제가 많이 권해요. 그런데 이제 책을 볼 때도 질문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도 이제 그 독서법도 소개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100권을 읽을 때 그 주제별로 읽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빨리 읽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아작아작 씹어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 분야의 책을 한 수십 권 정도 읽고 나면요. 다 그 책이 그 책이에요. 뭐 책 읽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핵심적인 내용, 차이가 나는 거는 한 20%, 30%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읽었던 책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는 빨리 읽고 뭐 핵심적인 거는 좀 정독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보통 제가 작년에 한 150권 정도 책을 봤어요. 제가 이제 평균 한 1년에 한 100여 권 정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면은 그 진짜 내가 이 책을 괜히 샀다 하는 책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주로 요새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죠. 책을 한 10권 정도 보면은 이 책이다 하는 게 한두 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책들은 제가 정독하고 아니면 정리해 놓습니다.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제가 나중에 강의 자료를 쓰고 그러죠. 그런 책들. 그래서 이제 좀 대충대충 읽는 것도 빨리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고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뻔히 안 온 내용 줄쳐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실은 궁금했던 거 하나 그 질문을 놓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분야의 책을 100권 정도 읽으면 이제 거의 그 분야에 대해서 뭐 꽤 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든가요? 100권 읽으면 뭔가 좀 무슨 변화가 좀 생깁니까? 예를 들면은 양질 전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보통 독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게 또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100권 정도 읽으면은 뭐 준 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다 우리가 뭐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만큼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든 것만큼까지야 뭐 안 되겠지만 그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되고 제 경험으로는 그 처음에는 세일즈 기법 책을 한 100여 권 정도 읽다 보니까는 예. 책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아, 예. 그리고 틈새가 보입니다. 뭐 영업 질문으로 승부라 처음에 한 책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는요 건강 기능 식품을 주제로 쓴 세일즈 기법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제 책이 처음입니다. 아, 또 예. 외국 서적 번역돼 있는 것들을 봐도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책은 저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 본 거는 주로 보험, 자동차 뭐 이런 책들이 예, 많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건강 기능 식품을 주제로 하는 세일즈 기법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건 제가 책을 안 봤으면 그 틈새 발견을 못 하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예. 기존에 있는 세일즈 기법 책에 건강 기능 식품 세일즈 기법을 접목을 해서 낸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이죠.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 책에게 질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저는 그 책을 보면 느끼는 게 저자와 대화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워린 버핏이고 뭐 점심 한 끼 먹는데 뭐 돈을 뭐 몇 억씩 낸다고 막 그런 얘기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예.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책 한 권 보면은요 돈 10,000원이면 됩니다. 저는 책 사는데 돈 아끼지 말라 그래요. 이 책값은 10,000원인데 그 값어치는 진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아니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강연을 들으려면 돈이 몇십만 원도 들어가 몇백만 원도 들어가는데 돈 10,000원까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죠. 내가 질문하고 내가 이런 궁금한 거 질문해 책에다가 그럼 책이 나한테 얘기해 저자와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죽은 사람은 내가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 책을 통해서 만나야죠.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노노, 뭐 공자, 맹자를 어떻게 만나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책을 통해서 제가 그 가장 그 노노, 공자님 말씀 감명 깊게 본 게 배우는 데는 하루면 된다. 근데 익히는 데는 평생을 익혀야 된다. 그 학습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은 그렇게 1,000년 전 사람하고도 대화하게 되고 내가 질문하면 책에서 대답해주고 살아있는 사람도 만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외국인들 만날 수도 없고 국내 유명한 강사 강의 들으려면 비싸요. 근데 그 사람 책을 보면은 그렇네요.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맨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성공 질문으로 승부하라. 이 책 어떤 독자가 어떻게 읽었으면 좋은지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그 어떤 독자는 뭐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뭐 행복한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 책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질문을 하되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라. 답이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멈추면 그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질문을 계속 할 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할 때 그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정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정말 질문이 갖고 있는 힘,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큰 힘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고 말씀하신 그런 행복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책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